안녕하세요. 아미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요새 많이들 맞으시죠? 가다질 라인이나 가다질4, 서바릭스 같은 다양한 예방접종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이 주사를 맞으면 암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주사가 어디 있겠어요. 보통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맞으라고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국가에서도 무료 접종까지 하고 있죠.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접종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굉장히 보편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이제 갓 들어가고 할 때 예방접종 이제 나왔으니까 맞아보세요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었는데, 요새는 그런 캠페인 없이도 어렸을 때부터도 이미 무료 접종으로 맞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가다질 라인 그렇게 맞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같이 가서 맞은 내 친구랑 나랑 둘이 똑같이 맞았는데 과연 동일한 면역이 형성될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주사만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 한 3차 접종까지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게 되는데, 그렇게 세 번까지 맞으면은 모두 다 동일한 수준의 아주 충분한 면역이 형성될까? 혹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은 안 되시던가요?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실험을 나타낸 그래프냐면, 이 세로 축으로 갈수록 그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의 수준을 나타내요. 안티젠 A라는 건 항원 A, 어떤 A라고 하는 병균이라고 합시다. 그 병균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한 2주 정도 되면은 몸에서 항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면역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끝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기간 이상 되면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때는 A라는 병균이랑 그 다음에 B라는 병균을 동시에 투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예전에 한번 노출된 적이 있었던 항원이니까 이번이 두 번째죠. B는 처음 노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B는 예전에 A가 거쳤던 것처럼 일정 수준 동안 천천히 항체가 생기는 거에 비해서, A는 한번 노출됐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수의 항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3차 접종까지 가면 또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항체가 생길 거예요. 아, 그러면 몸에서 예전에 A라는 항원이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알아봤던 거죠. A라는 항원이 들어온 걸 우리 몸에서 기억을 하니까 다음에 또 똑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반응하네, 더 강력하게 반응하네, 그러면 세 번째 접종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게 항원마다 성질이 다 달라서 어떤 건 2차 접종으로 끝나고 어떤 건 한 번으로 끝나고, 지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3차 접종까지 하면 몸에서 충분히 기억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다음에 똑같이 생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훨씬 빨리 항체를 만들어내서 대응하게 되는 것, 면역을 형성한다라는 거고, 예방접종을 맞는 목적이죠.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아서 면역이 형성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주사만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의 껍질을 합성해서 몸에다 넣어주는 게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면역세포,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걸 감지해서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얘네 둘이 잘 만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 그게 예방접종한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 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액의 양이 조금씩은 늘어날 거고, 원활하게 순환이 되면서 밖에서 들어온 이런 모양의 항원과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잘 만들어진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휴식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충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면역과 관계된 그 일을 하는 세포들이 집중해줘야 돼요. 괜히 예방접종 맞고 이제 가서 한번 놀아볼까,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에너지 쏟고 운동하러 다니고 이렇게 다른 데다 엄한 데다 에너지를 쏟고 나면 상대적으로 면역을 형성하는 그 세포들이 가지고 사용할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 아니면 너무나 활발한 활동, 이런 거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몸을 쉬게 만들고, 그때 남는 에너지를 면역세포들한테 집중시켜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항원에 대한 노출을 자제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항원이랑 면역세포가 잘 만날 수 있고 반응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이런 모양의 항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엄한 항원, 이렇게 생긴 항원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항체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외부에서 다른 항원이 들어오는 건 줄여야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공간, 뭐 콘서트장이라든가 이런 그 밀집된 공간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게 돼 있는 그런 환경에 가면 거기에 둥둥 떠다니는 항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처음 접하는 항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항원이 몸에 들어오면 면역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상처가 날 수 있는 뭐 등산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몸에 그 나뭇가지 같은 게 긁혀서 상처가 날 수 있거나 과격하게 운동하면서 넘어지고 상처 날 수 있으면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외부의 항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처음 접해본 음식을 막 먹는다던가 그런 것도 항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먹던 건 괜찮은데 처음 먹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계속 뭐 섭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새로운 항원들이 들어오면서 면역 형성을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 좀 제한하는 것, 그래서 다른 항원에 노출되는 확률을 좀 줄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충분하게 휴식하시고 다른 항원에 노출되는 것을 자제하시고 요것만 잘 하신다면 충분하게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갖출 수가 있고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드린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